혹시 여러분은 한 번이라도 한국의 역사 드라마에 푹 빠져본 적 있으신가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영국 출신의 한 역사학자가 한국을 처음 방문했을 때 우연히 맺게 된 작은 인연이 어떻게 그의 일생을 뒤바꾸었고 그 과정을 통해 발견하게 된 한국 사극의 매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작은 손길로 좋아요 한번 꼭 눌러주시면 채널 운영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스토리를 시작해보겠습니다. 1988년 전 세계의 시선이 서울 올림픽으로 향하던 해였습니다. 많은 사람들로 북적이던 공항에서 영국 옥스퍼드 대학의 한 역사학도였던 존은 설레는 마음으로 한국 땅에 발을 디뎠습니다. 사실 존에게 한국이란 나라는 책에서만 봐오던 머나먼 동아시아 어딘가라는 이미지가 전부였지요. 그런데 해외 봉사 프로그램에 참여할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는 두려움보다는 직접 가보면 얼마나 흥미로울까라는 호기심이 앞섰다고 합니다. 처음 인천공항에 내렸을 때 존은 서울 도심까지 이동하는 길에 눈에 들어온 활기찬 분위기에 놀랐습니다. 거리마다 보이는 화려한 올림픽 홍보 깃발, 곳곳에 붙어있는 마스코트 호돌이, 그리고 행사 준비로 분주하게 움직이는 사람들의 모습은 그에게 전에 없던 에너지를 느끼게 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키가 크고 푸른 눈을 가진 그를 신기한 눈으로 바라보며 헬로우 라고 웃으며 인사하기도 했지요. 영어가 서툰 사람들도 그를 도와주려 손짓발짓을 하며 길 안내를 해주어 존은 정말 따뜻한 나라구나라고 실감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낯선 땅에 도착한 첫날 존이 머물게 된 곳은 서울 시내 작은 골목에 위치한 하숙집이었습니다. 옥스퍼드 재학 시절엔 주로 기숙사나 자취방을 이용했지만 한국에서의 봉사기간 동안은 하숙집을 통해 현지 문화를 더 깊이 체험해보고 싶었다고 해요. 하숙집 골목은 옥스퍼드의 고풍스러운 거리와는 전혀 달랐지만 특유의 온기를 풍기는 가게들, 이웃과 인사를 나누는 사람들의 모습이 하나같이 생생하고 활기차 보였습니다. 하숙집 대문을 열고 들어서자 주인 아주머니는 어서 와요, 기다렸어요 라며 밝은 미소로 그를 맞이했습니다. 한편으로는 낯선 외국인이 들어오는 상황이 조금 어색할 수도 있겠지만 아주머니 표정에는 전혀 그런 기색이 없었고 마치 잃어버린 가족을 다시 만난 듯한 반가움이 느껴졌다고 합니다. 그날 저녁 아주머니가 직접 만들어주신 첫 식사는 달콤한 고구마 마탕이었습니다. 존은 이전까지 고구마를 삶거나 구워 먹는 정도로만 접했지 달콤한 시럽을 입힌 마탕 형태는 전혀 본 적이 없었다고 말합니다. 보기에도 낯설고 과연 맛이 어떨까 싶었지만 한 입 베어 물자 마치 캐러멜처럼 달큰하면서도 겉은 바삭하게 식감이 살아있어 깜짝 놀랐다고 해요. 게다가 아주머니는 영국에서 온 손님이니 혹시 입맛이 안 맞을까봐 걱정되네요 라며 계속 살펴주었는데 그 세심한 배려에 마음이 뭉클했다고 합니다. 다음 날엔 고구마를 또 색다르게 맛볼 기회를 얻었습니다. 아주머니가 우리나라는 이렇게도 먹어봐요 라며 동치미, 파김치, 그리고 따뜻하게 찐 호박 고구마를 함께 내왔죠. 처음엔 매운 김치류와 달콤한 고구마를 어떻게 같이 먹는단 말인가? 라는 의문이 들었지만 막상 먹어보니 부드럽고 달콤한 호박고구마, 알싸하고 시원한 동치미, 파김치가 기막히게 어우러져서 정말 새로운 세계가 열렸다고 합니다. 그 순간 존은 한국인들은 음식 하나에도 이렇게 자연스러운 조화와 색다른 즐거움을 추구하는구나 하고 깨달았다고 해요. 게다가 하숙집 아주머니는 그가 혹시 음식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을까 늘 걱정했고 괜찮아요? 먹을만해요? 라고 자주 물었습니다. 말이 조금 서툴러도 굳이 한글 표현을 영어로 바꿔가며 설명하려 애쓰는 모습에 존은 너무 큰 감동을 받았지요. 결국 존은 바로 이 작은 친절과 배려가 내가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느낀 첫 번째 정이었다고 회상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하숙집 거실에서 주인 아주머니의 딸이 열심히 시청하던 한 드라마에 우연히 눈길이 갔습니다. 그 드라마는 토지였고 구한말부터 일제강점기, 해방까지 한국의 근현대사를 한 가문이 이야기로 녹여낸 작품이었습니다. 당시 존의 한국어 실력이 좋지 않아 대사를 전부 알아듣긴 어려웠지만 등장인물들의 표정과 몸짓 그리고 시대 배경이 빚어내는 감정선이 엄청나게 강렬하게 다가왔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아주머니의 딸이 서툴게나마 영어로 이 장면은 이 인물이 이런 과거를 가지고 있어서 그렇다라며 상황을 설명해 주었고 존은 점차 이 드라마가 단지 왕과 권력을 다루는 역사극이 아니라 서민들이 살아가는 모습과 그들의 희망, 좌절까지도 사실적으로 담아내고 있다는 점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실 존에게 역사란 주로 책이나 논문을 통해 공부하는 학문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 사극, 특히 토지에서 느낀 감동은 역사란 이렇게 살아 숨쉬는 인간의 이야기이자 감정이기도 하구나라는 깨달음을 선사해 주었습니다. 이 경험을 계기로 존은 한국 역사와 문화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커져만 갔습니다. 기존에는 고려, 조선, 일제강점기, 한국전쟁 정도만 공부하면 된다라는 식의 피상적인 이해에 머물렀다면
이제는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은 어떠한 삶의 애환을 가지고 있었을까? 라는 질문을 스스로 던지게 되었지요. 어느덧 봉사활동 기간인 1년이 훌쩍 지나고 88올림픽의 열기가 사그라들 무렵 존은 다시 영국으로 돌아가야 할 때가 왔습니다. 서울거리 풍경이 더 이상 낯설지 않고 평소에 자주 들렀던 분식집이나 작은 찻집이 이제는 무척 친숙하게 느껴지던 찰나였지요. 돌아가기 전날 밤 하숙집 아주머니가 마련해 주신 마지막 식탁 위에는 다양한 반찬들이 정성껏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집 딸이 둘이 됐네라며 웃으시는 아주머니의 눈빛이 얼마나 따뜻했는지 존은 그저 감사합니다 라는 말밖에 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식사를 마친 뒤 아주머니는 직접 쓴 편지 하나를 조심스레 내밀었습니다. 삐뚤빼뚤한 알파벳으로 I love 유잔이라고 적혀 있었고 그 아래에는 한글로 다음에 꼭 다시 만나자라는 문장이 보였습니다. 알고 보니 아주머니가 매일 밤 몰래 연습해서 써내려간 글씨였다고 옆에서 딸이 귀띔해 주었습니다. 그 순간 존은 단순히 외국에서 온 봉사자일 뿐인 나에게 이렇게 큰 사랑을 주시다니 하며 눈시울이 붉어졌다고 전합니다. 결국 존은 마음속으로 결심했습니다. 꼭 다시 돌아오리라. 이 나라의 역사와 문화를 더 깊이 배우고 이 소중한 인연을 이어가야겠다. 영국으로 귀국하는 비행기 안에서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가슴 깊이 울컥하는 감정을 느꼈다고 합니다. 1년 전엔 그저 낯설고 궁금했던 도시가 이제는 그의 인생을 통째로 바꿔놓을 만큼 큰 의미로 다가왔으니까요. 이후 존은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동아시아 역사를 본격적으로 연구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한중일 삼국의 사극을 비교 분석하는 프로젝트도 시작했습니다. 연구 초기에는 일본 사극에 등장하는 과장된 분장치아를 검게 물들이거나 눈썹을 밀어버리는 화장법에 충격받았고 중국 사극의 청나라 시기 변발 등 실제 배우들의 머리를 깎아야 할 정도로 고증에 집착하는 방식에 놀라기도 했습니다. 그에 비해 한국 사극의 특징은 옛 시대상에 대한 적절한 고증과 이야기의 현대적 재해석이 조화를 이루고 있다라는 점이라고 존은 평가했습니다. 존을 특히 매료시킨 작품이 허준이었습니다. 한방의학의 가치와 인간적 스토리를 결합해 경이로운 시청률 63.7%를 기록한 이 드라마는 한국뿐 아니라 동아시아권에서도 인기가 대단했지요. 왜냐하면 인간이라면 누구나 아플 수 있고 그걸 치료하려는 의학 지식과 따뜻한 진심은 보편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충분했기 때문이라고 존은 분석했습니다. 또한 대장금은 궁중 음식과 의술을 소재로 삼아 전 세계 시청자를 사로잡았는데 이 역시 맛있는 것과 건강은 어느 문화권에서나 중요한 관심사이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스토리 전개가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주몽처럼 영웅 서사와 신화적 요소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작품들도 해외에서 큰 사랑을 받았는데 중동 지역, 특히 이란에서 주몽이 방영될 때 정치인들을 드라마 속 캐릭터로 빗대어 부른 이야기는 꽤 유명합니다. 이처럼 한국 사극은 특정 국가의 역사 이야기에 머무르지 않고 보편적 정서와 가치를 담아내는 능력이 탁월하다고 존은 강조합니다. 그리고 존이 가장 인상 깊어 한 작품이 바로 불멸의 이순신이었습니다. 역사적으로도 잘 알려진 명장 이순신을 단순한 전쟁 영웅이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 가진 고뇌와 결단, 그리고 병사들을 위한 헌신적 태도까지 깊이 있게 그려낸 점이 굉장히 신선했다고 합니다. 12척의 배로 300여 척이 넘는 왜군 함대를 상대해야 하는 절체절명의 순간에도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있습니다 라며 끝까지 희망을 포기하지 않는 이순신의 모습에서 존은 영국 해군의 전설적 인물인 넬슨 제독을 떠올렸다고 말합니다. 두 사람 다 극도로 불리한 상황에도 결코 좌절하지 않고 자신의 군대를 믿고 지휘하며 승리 후에도 공을 독차지하지 않는 겸손한 태도를 보였다는 공통점이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한국 사극은 왕과 전쟁만을 다루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 살아 숨쉬는 인간들의 감정과 가치, 공동체 의식까지 포괄적으로 보여준다라고 존은 말합니다. 단순히 외국인 시청자들이 볼 때 의상이 예쁘고 궁궐이 화려해서 시선을 사로잡는 게 아니라 등장인물들이 지닌 인간적인 면모, 서로를 향한 배려와 신뢰가 그게 핵심인 점이 한국 사극을 더욱 매력적으로 만든다고요. 존은 한국을 부를 때 외국에서는 마이 컨트리 혹은 코리어라고 하지만 한국인들은 보통 우리나라라고 말한다. 이 말 속에는 하나의 공동체로서 국가를 인식하는 독특한 문화가 담겨 있다. 이게 바로 한국 사회의 큰 강점이자 자부심으로 이어지는 원동력이라고 분석합니다. 동시에 외부 문화를 적극 수용하지만 그 안에서 한국다움을 끊임없이 찾아내는 유연함이 88올림픽 이후 짧은 시간 안에 경제적, 문화적 발전을 이뤄낼 수 있었던 비결로도 볼 수 있겠지요. 이런 이유로 한국 드라마와 음악, 영화, 패션 등 K컬처 전반이 이제 세계 무대에서 찬사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식습관이나 음악 장르, 심지어 패션 스타일도 문화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지는데
그 과정에서 한국은 언제나 소통을 열어두고 자신들의 고유한 정체성을 지키면서 동시에 새로운 시도를 두려워하지 않는 경향이 두드러진다는 것이 존의 생각입니다. 결국 1988년 1년간의 봉사활동으로 시작된 작은 인연이 존에게 평생의 연구 주제를 안겨준 셈입니다. 시간이 흘러 케임브리지에서 명망 있는 동아시아 역사 전문가로 거듭난 존은 이후에도 한국을 여러 번 방문하며 다큐멘터리나 학술 발표를 통해 한국 사극과 한국 문화에 대한 다양한 견해를 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행자 신분으로 잠깐 들렀을 때는 잊지 않고 그 하숙집 아주머니를 다시 찾아뵙기도 했는데 아주머니께서는 잘 왔다, 더 늙기 전에 와줘서 고맙다며 여전히 정성 어린 식사를 내주셨다고 합니다. 그 순간 존은 30년 전 처음 먹었던 고구마 마탕과 시원한 동치미, 파김치가 떠올라서 왠지 모를 뭉클함에 눈물이 핑 돌았다고 해요. 이렇듯 영국에서 온 한 사람이 한국에서 받았던 따뜻한 정과 우연히 본 사극 토지의 감동을 받아 인생 전체를 한국 연구로 이끌게 되었다니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고 그가 말하는 한국 사극의 진정한 매력은 화려한 볼거리가 아닌 보편적인 인간의 감정과 공동체 의식, 역사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생생한 이야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오늘날 한국 드라마가 전 세계 시청자들에게 사랑받는 가장 중요한 이유이기도 하다고 존은 강조합니다. 이제 한국 문화는 대중음악, 드라마, 영화, 게임, 패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세계인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 밑바탕에는 한국인 특유의 정성과 공동체 정신, 그리고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시도하려는 혁신의 에너지가 깔려 있죠. 비록 여전히 갈 길이 남았고 많은 난관도 있겠지만 과거에 비해 현재의 한국이 이룬 발전은 눈부실 만큼 대단하다고 존은 말합니다.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는 한 영국인 역사학자가 우리 한국의 따뜻한 마음 그리고 독특한 사극 문화에 감동하여 평생의 연구 방향까지 바꾸게 된 특별한 여정이었습니다. 낯선 땅에서의 작은 친절, 그리고 우연히 본 드라마 한 편이 한 사람의 인생 전체를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 다시금 정과 이야기의 힘을 느끼게 되네요. 사실 우리의 일상이 지루하고 평범해 보일 때도 있겠지만 때로는 아주 사소한 순간과 따뜻한 마음이 누군가에게는 전혀 예상치 못한 감동으로 전해질 수 있습니다. 그 감동이 쌓이고 이어져서 자신만의 꿈을 찾아가는 과정은 어찌 보면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용기와 희망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한국 사극이나 한국 문화에서 어떤 특별한 점을 느끼셨나요? 혹은 삶을 완전히 뒤바꿔 놓은 인연이나 경험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자유롭게 나눠주시면 함께 공감하고 소통하는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 즉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앞으로도 이런 감동적인 스토리를 계속 전해드리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소중한 시간을 내어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이야기를 담고 더 깊은 감동을 전해드리기 위해 언제나 노력하는 채널을 만들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함께 해주시길 기대하며 여러분 모두 행복하고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